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들은 좀 그런 상상들 하잖아요. 이제 광산이라고 하면 네. 광산 들어가서 그래서 진짜 일하다가 막 금 같은 거 발견하고 막 다이아 같은 거 발견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적도 있나요 혹시?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네. 길 가다가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금이 보인다? 그럼 네네. 걔는 금이 아니고 우리가 황철석이라고 부르는 잡석이거든요. 네네.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죠? 이럴 때가 환절기야. 밤에 너무 춥더라 요즘에. 옷 잘 챙겨 입고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들 아이들이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네, 오늘 인터뷰해 볼 분은 누구냐, KCC 글라스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 연구원분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전에는 또 재미난 경험도 갖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유리병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차 유리라든지 뭐 이런 유리들, 요거를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뽑는지, 원가 절감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곳이 KCC 글라스 연구소라고 합니다. 네,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이런 상세한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연봉은 얼마인지. 그럼 오늘도 한번 인터뷰를 가보도록 하죠. 차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KCC 글라스라는 회사에서 원료 연구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현재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저희 저희 KCC 글라스가 주로 생산하는 게 유리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 유리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광산 원료에서부터 건축 설계까지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광산을 가지고 있는 유리용 회사라서 네. 그 광산에서 나오는 원료에 대해서 원료를 찾고, 또 지금 나오는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또 품질 검사, 또 광산 개발에까지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유리 관련한 것들은 다 이 회사를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유리가 네. 제일 크고요. 네. 그 다음이 저희 아마 KCC 글라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건축용 유리를 많이 하고, 또 자동차용 유리도 하고, 네. 가정용 유리도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소주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산을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소주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그 공정이 달라서 저희가 하진 않고, 네. 주로 이제 저희는 건축용 유리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럼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이런 이제 창가에 있는 이런 유리들. 네. 저거랑 이제 뭐 서울에 그 큰 건물들 보시면 유리로 쫙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그런 데 납품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쪽은 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지질학과를 나왔는데, 네네. 여러 가지 직종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자원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 쪽으로 해서 광산에서 먼저 처음에 근무를 시작했고, 광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원료 쪽으로 조금 경험이 쌓이면서 네. 이직을 하면서 지금 회사로 오게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광산에서 일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광산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산은 좀, 네. 그쵸.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네. 광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네. 광산 제일 끝부분을 막장이라고 불러요. 발파하기 직전을.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 네. 옛날에 광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석탄광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석탄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좁고, 네. 또 석탄이 생성되는 그쪽은 지반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좀 불안하고 이래서 다 지보를 들어가고 무너지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위험하다 했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는 석회석이거든요. 네. 석회석 광산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그래도 좀 단단한 편이고, 네. 해서 굉장히 넓게 갑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2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갱도가 엄청 크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들은 좀 그런 상상들 하잖아요. 이제 광산이라고 하면 네. 광산 들어가서 그래서 진짜 일하다가 막 금 같은 거 발견하고 막 다이아 같은 거 발견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적도 있나요 혹시? 그런 상상을 많이 하죠. 네. 그런 상상도 하고, 실제로 이제 막 거기 막 반짝반짝거리거나, 네네. 막 금색 띄는 애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길 가다가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금이 보인다? 그럼 네네. 걔는 금이 아니고 우리가 황철석이라고 부르는 잡석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금광을 개발하는 데도 있긴 한데 네네. 금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회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ppm 단위로 들어가요. ppm 단위가 이제 밀리언 퍼 퍼센트인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으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네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30ppm, 40ppm 정도 되면은 이제 생산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눈에 보이기는 힘듭니다. 아, 그냥 엄청 막 암석들을 다 캐낸 다음에 거기서 추출을 하는 거구나. 네. 저도 이제 그쪽의 전공은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광산 조사를 하다 보면 제가 시추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네. 땅 속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네. 그 코어라는 거를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돌을 동그란 모양으로 그대로 끄집어내는 걸 시추 작업이라고 네. 하는데, 그걸 제가 또 조사하고 분석하는 업무까지 했었는데 네. 보통 거기에 이제 막 반짝반짝거리는 애들이 막 있어요. 네. 기대하고 분석까지 해보면 보통 이제 다 철분이 훨씬 많은 황철석들이고 금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광산에서 연구 업무 했을 때는 연봉이 어느 정도였나요? 처음에 네. 그 회사가 워낙 작은 회사였어서 네. 그땐 제가 연봉이 3,000이 안 됐어요. 2,800인가 그랬습니다. 맨날 갱도에 들어가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줬다고요? 그랬죠. 너무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직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이제 연구소 안에서 일하는 건가요? 연구소에서만 일을 하진 않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직종이 한 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항상 원료가 네네. 원료라고 하는 것들은 광산 형태로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고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애들이 곳곳에 퍼져 있거든요. 네. 뭐 이쪽에는 뭐가 많고 저쪽에는 뭐가 많고 이런 게 있어서 네. 그 조사를 하려면 항상 출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 항상? 네. 또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틀이나 3일 정도는 거의 출장을 다닙니다. 그럼 가서 이제 어디 이제 뭐 산 같은 곳 가가지고 시추해서 이거 또 판별하고 막 이런 건가요? 산을 많이 타긴 하는데 네네. 산에 가면은 그 이제 우리가 돌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노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네. 튀어나와 있는 드러난 그 암석들을 가지고 먼저 네. 판단을 하고요. 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시추가 들어가고, 시추 같은 경우에는 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서 막 할 수는 없어요. 요거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구나, 시추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제 회사가 원하는 원료가 나왔어. 네. 그럼 그 부지들을 이제 사게 되는 건가요? 그쵸. 광산은 크게 이제 광업권을 획득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땅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이제 뭐 지번이라든지 이렇게 뭐 밭, 전 이렇게 땅을 나누잖아요. 네네. 그거랑 다르게 광물에 대한 광구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직사각형으로 나눠져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음. 광구별로 그 광구에서 나오는 암석이 석회석도 있고 뭐 철광석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 철광석에 대한 광업권 따로, 석회석에 대한 광업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구를 획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광업권을 획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땅 주인들하고 쇼부를 보죠. 땅 주인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네. 뭐 싸게 사겠다. 해주세요. 네, 보통 이제 네. 얘기할 때 그런 원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이러고 나왔다 하면 또 이제 비싸게 부를 테니까. 그렇죠. 안 드러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되게 많거든요. 국가 소유의 땅들이 굉장히 많다? 네. 특히 이제 산이니까 네. 산 같은 경우에 이제 국유리민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 오히려 좋습니다. 공시지가로 끝나니까 근데 개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갑자기 여기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내 땅을 산다고? 그럼 일단 하면은 좀 의심해봐야겠네요. 뭐가 나왔구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말하지 않겠죠. 뭐 금이든 뭐든 네. 이제 말하진 않겠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막 가끔 가다가 차들 보게 되면 유리에 막 이렇게 금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수리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그냥 아예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갈아야죠.
아, 요거를 수리해서 쓸 수도 없나요? 저 막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유리 메꾸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 이제 금이 가거나 이제 뭐 생기면, 균열이 한번 생기면은 거기가 약해지고 그게 이제 충격이나 이런 게 약해지기 때문에 네네. 점점 더 퍼지고 약해집니다. 그럼 무조건 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가는 게 바로 맞다. 네. 안 그러면 위험해요. 아, 그리고 또 많은 직장인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출장을 나가셨다고 하니까 네. 회사에서 해외 출장 나가! 라고 했을 때 네. 기분이 어땠나요? 처음엔 되게 설렜어요. 아, 설렜어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성격인데 네.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가보는 걸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네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상상을 못 했으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 한 석 달 동안은 되게 좋았어요. 가서도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뭔가 여행하는 거 같았구나. 처음엔 그랬죠. 근데 가서 너무 힘들어서 어떤 점들이 좀 많이 힘들었나요? 일단 언어가, 네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제 같이 통역을 같이 다녔지만 네네. 통역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네. 혼자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인도네시아 국내 비행기도 제가 혼자 끊어서 타고 다니고, 네. 버스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언어에 대한 장벽을 처음에 많이 느꼈죠. 아, 그쵸. 언어가 다르면 진짜 힘들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언어 공부를 하게 되셨구나. 그냥 영어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네네.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연구소 직원이라 함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좀 연구소 직원이라 하면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실제 사실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주로 나가서 하는 게 많고, 네. 근데 또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분석을 하다 보면 시간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이게 멈출 수가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약품 처리를 한다던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염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덜 녹았어 그러면은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무 업무로 뭐 이렇게 워드를 작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야근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사무 업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보고해야 되는 그 기간 안에 하려면 네네. 촉박하긴 합니다. 제가 봤던 사람들은 명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답답해서 하더라고요. 이 실험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더 쪼개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연구소 직원도 일정 시간 이상 뭐 야간을 못 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도 컴퓨터 꺼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아예 중단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야근 상신을 또 올려요. 네. 결제 받고 하면은 네. 또 길게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제 휴가도 들어오고. 지금 회사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네. 그 고용노동법이나 그쪽이 네. 개정되면서 네. 실제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관리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회사라는 것 자체가 연구 직원이 필요한 이유가 요걸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회사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뭐 너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 근데 사실 연구하는데 52시간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연구소 직원으로서는?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근무했는 기간도 있고, 네네. 광산이나 이제 현장에서 근무했는 기간도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그 52시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기업이나 혹은 뭐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사기업에서는 그 시간 대비 이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네. 더 빡셉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요. 저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게 아예 끝나버리니까 집에 가져와서 연구를 한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를 국가에서는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그렇죠. 이제 회사가 돈을 벌어야 그 돈 세금으로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거를 원천 이제 봉쇄를 해버린다 하면은 좀 이게 국가 발전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이것도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뭐 휴일에 노트북 가져와서 집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 보십시오.
정부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좀, 이게 탁상 행정인 거예요, 사실상. 진짜로. 네. 사기업에서 이윤을 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많은 부분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쪽 이제 KCC 클래스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연봉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초봉이 제가 알기로는 5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봉이. 네.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좀? 이것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저희 회사 네. 정책상 네네.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 연봉 묻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돼 있고 자기 것도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고.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네. 제가 대충 얘기를 해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다? 네. 이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면 네. 이제 수당이 더 붙으니까 아무래도 뭐 출장 같은 걸 가게 되면 네. 더 받기도 하고 하겠네요. 근데 이제 월급 자체가 굉장히 괜찮네요. 네. 좀 회사 자랑을 하나 할까요? 뭐 이제 끼워 넣기로 장점 하나. 장점. 네네. 저희 회사는 또 다른 것보다 그래도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복지 되게 좋은 편이고요. 복지. 네, 복지 되게 좋은 편이고 어떤 복지? 뭐 연차나 네네. 뭐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택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사택. 네, 회사에서 공급하는 직원들이 지낼 수 있는 주택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뭐 집값 안 들죠. 뭐 출장 같은 거 다니면은 이제 뭐 출장비 지원 확실하게 돼 있고 해외 출장이나 이런 데 다니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고요. 성과에 대한 보상도 그래도 분명한 편이고. 집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집을 준다기보다는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든 뭐 이제 월세 같은 거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4만 원 관리비? 3만 원, 4만 원 관리비만 나가고 있고. 복지 좋은데요? 근데 뭐 연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밥도 잘 나오는데. 이제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김수일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요건 좀 뭐 직종에 대한 건 아니고 네네.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저희 고향이 안동인데 네네.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안동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 집도 다 탔고 네. 사과 농장을 했었는데 사과나무도 다 타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뉴스나 이런 데서는 되게 뭐 한 가구당 뭐 1억씩 준다, 2억씩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재난이 또 많았잖아요. 수재민들도 있었고 네네. 그런 거에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조금 더 이런 진행이나 처리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재민이나 수재민들이나 이런 재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놀러 안 가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야 됩니다. 가야 지역 경제가 살아요. 안 가면 망합니다. 근데 마음 아프긴 하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애먼데 돈 쓰지 말고 좀 제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또 민생지원금 왜 하는 거냐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게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데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 왜 주는 거야 도대체. 그거 말고는 이제 원료 쪽도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국가 차원이나 기업 차원이나 좀 발전을 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사실 뭐 국가에서 R&D 사업이 좀 많이 일어나야 네. 기업이 살고 그걸 토대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제 국가 운영이 될 텐데 네. R&D 사업은 축소가 계속되고 있죠. 그 결국에 모든 산업의 기반은 원료거든요. 그쵸. 그 원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관심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경제 발전에 쪽에서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 발전을 하는데 원재료 같은 거를 이제 기술 발전해가지고 요거를 또 이제 수출한다 하면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쪽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뭐 자꾸 이제 정부 얘기하고 뭐 경제 발전 얘기하고 뭐 자꾸 꼰대 같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